배 대표님, 예. 오늘이 3.1절입니다. 정말 이 3.1절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일제 한가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건 전부 통합됐다. 힘이 모였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919년이 바로 이 독립에 대한 의지가 결국 그래도 우리는 직결됐죠. 집결돼서 말 그대로 45년에 해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임시정부도 생기고 상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반이 돼갖고 결국 광복으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서서리 펄을 때 일본에서 미국에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 외친 그 의지 아닙니까? 한국 사람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요 때려 죽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거 한국 사람들 절대로 그거 안 받아냅니다. 감수 안 합니다. 우리 못 누릅니다. 그게 바로 1919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3.1절 네. 이 우리 정치권은 분열과 갈등을 확산하는 정치. 그래가지고 오늘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아스팔트 정치, 광장의 정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총력전을 벌이면서 세대기를 하는 네. 온 국민이 쫙 찢어지는 이런 일을 지금 정치권이 앞장서서 벌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 한심합니다. 오늘 어마어마하게 지금 모인다 그런 얘기를 예. 하고 있는데 광장에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 같으면 국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회도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국회도 지금 기능이 제로예요. 지금은 사법부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공수처, 헌법재판소 다 기능이 국민들이 볼 때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참 이게 엄청난 국력의 낭비입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어떻게든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가서 트럼프 앞에서 대들지 않습니까? 맞짱을 붙더구만. 푸틴이 살인자인데 왜 우리 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오늘 연인원만 이 서울 일원에도 46만 명. 예. 연인원입니다만.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서울에도 이 보수층만 해도 한 20여만 명이 쏟아져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걸 이제 주최 측에서는 100만이다. 예. 대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광화문과 여의도에 몰리게 됐고, 보수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은 이재명까지도 이 집회에 참석해갖고, 동의합니다. 민주당 네, 이 집회에 지난 22일에는 국회의원이 한 80여 명 나왔는데, 오늘은 200명 다 나올 거라. 아하! 네. 네. 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 해갖고 총 동원령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경복궁 앞으로 모여라. 경복궁역 앞 그거 집회 장소 아닙니까? 장외국회예요. 그거 비상행동하고 촛불 행동 예. 이쪽에서 이 집회를 추진하는데 정말 이렇게 새 대결을 꼭 해야만 하는지 이것도 네.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보수 쪽에서 전부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보수에서 예. 정말 태극기 들고 전부 모일 것 같아요. 장소가 협소해서 한 장소를 못했다고 할 정도니까요. 지금 광화문에서도 거의 광화문 광장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시청 거쳐서 서울역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오늘 정도 이어질 것 인파라면 거의 한 서울역에는 또 우리 공화당 그렇습니다. 거기서 태극기 집회를 서울역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이어지고요. 지금 예. 여의도도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오늘 또 전환길 강사에다가 이 세이브 코리아 개신교계 쪽이죠.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모여서 기도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얼추 잡아서 지금 그 국회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의도 공원까지 엄청난 인파가 오늘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 집회에도 나경원, 김기현 등 그렇습니다. 의원들만 해도 한 40여 명이 넘게 나오는 그렇죠. 것 같아요. 광화문 집회에도 윤상현 의원 등 의원이요. 한 20명이 나오는 것 같아서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늘 집회에는 70명이 참여를 한다고 그러네. 108명 중에 반이 훨씬 넘는 인원들이 전부 참여를 하고 또 지역에서 이런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또 지역 행사에 가야 할 것 아니겠. 그러니까 서울권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다 참여한다고 그렇습니다. 봐야죠. 전국적으로 지금 정광훈 목사는 1,000만 명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최상목 권한대행도 네. 오늘 승우에 대해서 있었던 3.1절 이 경축사에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루었던 경제적 성장이라든가 민주화 이런 성과들이 사상누각이 된다. 그럼요.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만들어서 정말 이 시대의 과제는 국민 통합이다. 예. 이렇게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현직 대통령은 깜빵에 가 있고 광화문과 여의도에서는 여야가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분열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 건지 정말 우리 국민들도 좀 헷갈리기는 헷갈리겠어요. 정말 헷갈립니다. 아니 이런 상황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야, 남한은 완전 갈등과 분열이구나. 정말 엉망진창이구나. 북한의 김정은 제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고 박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나라가 이 승승장구할 때는 정말 협치합니다. 말 그대로 통합합니다. 세종대왕 때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조선 중반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당쟁을 벌이죠. 또 사색당쟁 자기들끼리 벌이면서. 막 다 찢어 발겨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망국의 길로 걸어간 거 어떻게 아닙니까? 됩니까? 건문세조 그러다가 나중에 구한 말에 일본에 덥석 먹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요 지금 이대로 가면 AI도 개판, 지금 뭐 경제도 개판, 반도체도 개판,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정신 못 차리면 국민들이요 정치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저는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이대로는 안 된다. 정말 국민들의 민생을 문제 해결을 못하고 무슨 이념 논쟁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싹 쓸어낼 수 있는 그 국민들의 결의가 저는 더 중요하다. 이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금 대학가도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난 10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해서 서울대, 고려대, 경북대, 부산대, 뭐 전남대 할 것이지. 성균관대, 한양대, 뭐 답니다. 지금 전국에서 외대. 30여 개 대학이 벌써 탄핵 찬성 반대 이 집회를 열었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그러니까요. 대학가도 탄핵 찬반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 고 박사님 보셨어요? 고 박사님 후배인 그 서울대 20학번 저는 그 영상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영문과 여학생이 20학번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자, 왜 중앙선관위 가만두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판사들이 지방선관 위장하고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선관위 위원장하고. 현재 6명이 벌써 지방에서 선관위원장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8명 지금 중에 굉장히 6명.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법관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는 상황에서 이해충돌 아닙니까? 예. 헌법재판소가 다 그 판사고 예. 지방선관위원장 하는 사람 판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하는 판사인데 이 사람들한테 중앙선관위 감사원이 감사한 거에 대해서 이걸 심사를 맡기나요? 이러니까 학생들이 뛰쳐나오는 겁니다. 아니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중앙선관위와 관련된 것은 무조건 기각하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재라든가 선관위, 법원이 이게 한통속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원 감사하지 마라. 그럼 누가 하라는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 부분에 대한 잘못에 대한 부분은 유권 해석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인 것이고 그것을 덥석 법대로 엄청나게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20학번 서울대 영문학과 여학생이 딱 한 이야기잖아요. 아니 지방 중앙선관위 위원장도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판사,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판사. 이게 뭐냐? 더군다나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권이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물러나야죠. 물러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도의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임명한 자리 아니에요. 문영배 정권이 바뀌었죠. 재판관도 무연배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어쨌든 오늘 이 3.1절에서 보수 세력들이 총궐기하는 그런 모양새고 아마 민주당 또 야권도 나름대로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만은 아마 세력에 있어서는 게임이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결집의 강도가요. 예. 보수는 정말 막강한 정도라면 지금 민주당 쪽은 정말 긁어모으고 긁어모아도 힘에 붙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중요한 것은 예. 헌재가
지금까지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하고 뭔가 내통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주고 있는데 과연 헌재가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영향을 미쳐야 할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떠나서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 재판관들이 이끌고 있는 헌법, 특히 이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곧 또 임기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는요, 땅 밑으로 들어갔어요. 네.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땅 밑으로 들어갔어요. 45% 나왔지 않습니까? 불신한다는 게. 더 나올 수도 결립조사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한 절반 정도 찬성하고 신뢰한다는 거 51%뿐이 안 돼. 52%. MBS 나머지는 여론조- 다 불신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MBS 여론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심사 과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가 50%가 넘어요. 2030 세대는. 그래서 헌재가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국민이 좀 귀를 활짝 열고 좀 나와서 봐라. 헌재 재판관들 집에만 앉아있지 말고 이런 날 광화문도 나오고 여의도도 가서 민심이 어디에 있구나 이걸 좀 판단을 해야. 정치적 사법기관이 헌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판사들이요. 물론 법에 의합니다. 하지만 그 법이라는 것도 정말 이 시대에 맞는 법인지를 제대로 정확히 보는 것도 아는 것도 판사의 몫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판사 그러니까 법에 묻혀가지고 제대로 된 사회도라는 걸 몰라요. 그러다 예. 보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판사를 임명하는 것도 채용하는 것도 니들 좀 경험해라. 그러니까 로펌에서 경험하고 검사 경험하고 변호사 경험한 사람 그 10년 하라고 그렇게 되어 그러니까 있는 그 것이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알아야 된다. 세상 돌아가는 도 모르는 사람이 법으로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운명을 결정한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헌재가 민심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목소리에만 너무 경도되어 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 아닙니까? 그런 의심을 삼으면 큰일 날 일이죠. 예.